뉴스 정면 승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4.5 YTN 뉴스 FM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입니다. 지금으로부터 꼭 반년 전이죠. 4월 16일 기억하십니까? TV와 신문이 전하는 믿을 수 없는 소식에 전 국민이 경악을 금치 못했던 날입니다. 이름도 생소한 작은 항구 팽목항의 이름을 온 나라가 슬픔으로 기억하게 된 바로 그날인데요. 오늘이 그 세월호 참사 6개월을 맞은 날입니다. 그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식과 가족, 친구와 아버지를 잃은 유가족들의 눈물이 쌓였고 안타까운 희생을 아파하는 노란 리본이 대로변을 수놓았습니다. 세월호가 대한민국에 던진 메시지, 아마도 생명과 안전 앞에 우리 모두가 반성하고 겸허해져야 한다는 교훈이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과연 지난 6개월 동안 생명과 안전 앞에 반성하고 겸허해졌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월호 참사 6개월, 대한민국의 세월호 증후군은 얼마나 치료되었습니까? 네, 오늘 뉴스 정면 승부가 청취자 여러분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세월호 참사 6개월, 대한민국의 세월호 증후군은 얼마나 치료되었습니까? 휴대전화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죠.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의 게시판을 활용하실 때는 무료입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통 시사 주간지 주간 경향 구독권, 그리고 아시아 지역 전문 월간지 매거진 N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10월 16일 목요일 94.5 YTN 뉴스 FM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들어갑니다. 움직인다. 오늘의 상상을 한 걸음 앞선 도전으로, 내일 더 필요한 일에 변함없는 신념으로, 그렇게 오늘을 움직이고 내일을 키운다. 에너지를 움직이다. 내일을 키우는 에너지 한화. 아주 작고 작은 변화를 시작해봐. 마법이 시작되지. 자꾸 이제는 달려 오늘을 뛰어넘어 놀라운 내일 되지. 다같이 생각을 혁신해봐. SK 이노베이션과 함께 내일의 희망까지 혁신은 혁신하다. SK 이노베이션. 친절한 숙현 씨의 까칠한 뉴스. 예, 친절한 숙현 씨, 시사 컬럼니스트 이숙현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이 10월 16일인데요. 오늘 어떤 뉴스가 가장 뜨거울까요? 북한이 우리 측에 보내온 전통문 내용이 네네. 당초 알려진 것과 다르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이 사건의 지난주 있었던 남북 함정과 교전에 대한 사건에 항의하는 내용이 있었다 이렇게 알려졌지만 사실과 달랐습니다. 실제로는 단독 군사 당국 접촉을 제안하는 내용만이 있었다고 네. 전해졌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오늘 기자들과 만났는데요. 지난 7일 북한이 보낸 전통문 내용은 서해에서 총격이 있었으니 협의해보자는 것이었지 항의는 아니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또 북한이 당시 황병서 총정치국장 명의로 청와대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앞으로 보낸 이 전통문을 통해서는 네. 긴급으로 단독 접촉을 갖자고 제안했다고 확인을 한 상태입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가 중국을 방문 중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정기국회 후에는 개헌론이 본물이 터질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면서요. 이거 네. 가지고 이제 정치권이 파장이 일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걸 꼭 왜 중국에서 이런 발언을 했는지 참 이해는 안 가는데요. 어쨌든 지금 3박 4일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하고 있는 김무성 대표가요. 현지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정기국회가 끝나면 개헌론의 본물이 터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본물이 터지면 막을 길이 없을 것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개헌론이 시작되면은 경제 활성화가 방해받는다는 지적은 맞는 말이다 이렇게 전제를 하면서도 다음 대선에 가까이 가게 되면 개헌은 안 되는 것이라면서 개헌론에 불을 당겼습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개헌론이 이 경제를 삼키는 블랙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바 있기 때문에 향후 청와대와 국회 간에 상당한 갈등이 예상됩니다. 네, 야당에서는 개헌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환영 입장 밝혔죠. 지켜봐야 되겠는데 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정감사 과정에서 정부가 방해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 한마디로 야당은 지금 정부가 의도적으로 국감을 방해하고 있고. 방해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 자료 제출 제대로 안 하면서 사실상 그 방해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향후 사법 처리 의뢰까지 검토하겠다. 이렇게 강경한 모드로 전환이 됐습니다. 오인군 원내대표는 오늘 한 회의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감 자료 부실 제출뿐만 아니라 올해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국감을 방해하는 노골적인 문서까지 발견됐기 때문에 이번 주 중 총리에게 시정할 것을 요청하겠다 이렇게 말을 네. 했습니다. 앞서 산자부는요. 이 의원실에서 산하기관으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기관별 소관과가 답변서를 스크린하라 이런 장관 명의의 지침을 내려서 네. 이른바 사전 검열 논란을 일으킨 바가 있었습니다. 네, 부처에서 사전 검열하겠다. 네. 그렇게 이제 오해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죠. 충분히. 그래서 다른 상임위에서도 여전히 이 부실 자료 제출, 늑장 제출 이런 것이 지속적으로 논란이 됐기 때문에 야당이 네. 상당히 격앙된 것 같습니다. 따져봐야죠. 네. 퇴직 후 공무원 연금을 받는 수급자의 절반 이상이 네.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조사 결과가 나왔던데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네, 이 분석 내용이 사실이라면 한마디로 무임승차한 사람이 그만큼 많다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네.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에 따르면요. 공무원 연금과 군인 연금 그리고 사학연금과 같은 특수직역 연금을 받으면서도 자녀 등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제로 등록돼서 건보료를 내지 않는 수령자가 올해 10월 기준으로 무려 21만 명에 달했습니다. 이 가운데 돈을 내지 않는 16만 명가량이 공무원 연금을 받는 사람들이었는데요. 이 가운데 30%는 연간 3천에서 4천만 원의 연금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오늘도 국방부 얘기를 전해드려야 되겠는데요. 네. 육군 17사단장의 부하 여군 성추행 사건. 그 있었죠. 네. 이 사건을 계기로 성범죄 피해에 대한 특별 신고를 받기로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요. 이달 21일부터 30일까지 열흘간 야전부대 여성 정책 장교와 여성 고충 관리 장교가 여성 성범죄 피해를 신고받도록 할 방침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6월 말 현재 기준으로 육해공군의 여군은 지금 9,200명이 넘습니다. 최근 17사단장의 성추행 사건은 그 자체로도 굉장히 충격적이지만 그동안 드러나지 않은 범죄가 훨씬 더 많을 거란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온 바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성범죄, 군대 내 성범죄는 명백히 직위를 이용한 성범죄인 만큼 이렇게 좀 공개된 특별 신고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지만 어쨌든 제대로 된 처벌이 전제돼야지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참 생활을 놀라게 했던 일이죠. 울산 계모 아동학대 사건. 네. 의붓딸을 때려서 숨지게 한 사건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 박모 씨에 대해서 오늘 항소심에서 살인죄가 인정이 됐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형은 이제 징역 18년. 네, 그렇습니다. 부산고법은 오늘요. 그 살인죄로 기소된 박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된다면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말씀하신 것처럼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1심과 역시 마찬가지로 살인죄로 처벌해달라면서 사형을 구형한 바가 있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약간 판단이 달랐었죠. 이 살해하려는 확정적 또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면서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고 당시에는 상해치사죄를 적용한 바가 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에볼라 공포가 확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네. 이 5개국 정상들이 화상회의까지 가졌다는데요. 네, 간단히 소개 좀 해주시죠. 예, 그만큼 급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 서방 5개국 정상들이요. 현지 15일 화상회의를 열었습니다. 네. 지금 에볼라 발병을 글로벌 보건 비상상황으로 규정을 했는데요. 바이러스 확산이 제대로 차단되지 못한다면 지구촌 전체가 중대 위험에 처할지도 모른다며 우려하는 내용으로 오늘 이 회의가 1시간가량 진행됐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사컬럼니스트 이숙현 씨와 함께 했습니다. 지금 시각은 6시 17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곧 18분 되겠습니다. 이 시각 교통 상황 어떤지 알아보죠. 김정윤 캐스터입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입니다. 서울 시내 곳곳에 교통량이 상당히 많은 편인데요. 특히 서부간선도로 이용해서 도심 진입하는데 고척교부터 성산대교 북단까지 시속 20km 미만 정체를 보이고 외곽 쪽으로는 목동교에서 오목교 사이로 비교적 짧게 밀리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내부순환로가 성수동 쪽으로는 성산램프에서 홍지문 터널까지 반대 성산대교 쪽으로도 기름램프 이전부터 홍지문 터널 지나는데 차간 거리를 좁힙니다. 국회
반대로 인천 쪽으로 가는 데는 영등포구청에서 목동교 지날 때까지 주춤하고요. 반대편 여의도 쪽으로는 목동교 위 하위차로 중심으로만 차간 거리를 좁힙니다. 경인로도 구로지하차도에서 거리공원 입구 사거리 쪽으로 여의도 쪽으로 속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한강다리 중에서는 한강대교가 양방향, 영동대교와 청담대교 역시 양방향에서 정체 서행으로 이동하고 있고요. 강북에서 강남으로 가는 데는 남산 135 터널이 밀리고 있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대한민국의 하루, 여러분의 하루를 정리해드립니다.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지난 4월 16일이었죠. 진도에서 출발한 세월호가 육지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6개월인데요. 반년 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어쩐지 조금도 앞으로 나가지 못했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안산의 트라우마 센터 지원비도 지자체와 나누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시죠. 새정치민주연합의 남윤인순 의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이 이제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이제 6개월 되는 날입니다. 네네. 네, 남윤 의원님께서는 세월호 특별법 촉구를 위해서 단식까지 함께 하기도 하셨는데요. 지난 6개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뭐 지난 6개월이 참 힘겹고 굉장히 길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이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해서 네. 우리 사회가 뭔가 그래도 돈보다는 생명과 안전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국민적인 합의가 좀 생기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저 또한 뭐 유족들과 함께 단식을 한 바 있지만 이 세월호 참사에 대한 어떤 이거를 국민들이 이렇게 뭔가 회복하고 또 유가족들이 치유되는 거는 특별법을 제대로 제정을 해서 네. 그 길만이 이제 이런 걸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근데 아직도 국회에서 네. 제대로 해결을 하고 있지 못해서 굉장히 죄송하고 또 마음이 아픕니다. 네. 10월 말까지 한다고 하는데 기다려 봐야죠. 네. 지금 실종자가 10명이 남아 있습니다. 네네.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수색이 며칠 안에 완료될 거라고 하는데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지금 이제 아마 사고대책본부에서 다 살펴보지 못한 선미 다인실 네. 부족 수색을 위해서 진입 통로를 확보를 하고 있다고 들었고요. 그리고 예. 기상도를 고려하면 예. 뭐 10월 말이면 선체 수색은 끝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네. 아직도 뭐 수색이 끝났는데도 실종자가 많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네. 그 수색 연장 여부가 좀 쟁점이 되지 않을까 네. 싶고요. 그리고 실종자 10명이 이제 모두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는 마음들이 국민들 마음이 하나로 다 같기 때문에 네. 어쨌든 10월 말까지는 반드시 수색에 좀 최선을 다해서 좀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국정감사에서 기획재정부가 말이죠. 네. 그 안산 온마음센터, 그 정신건강 트라우마 센터 아닙니까? 네네. 그 운영비 절반을 지방자치단체에 또 넘겠다 이런 지적을 하셨죠? 네네. 예, 그건 무슨 내용입니까? 예, 뭐 안산 온마음센터 운영에 연간 4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한데요. 예, 뭐 기획재정부가 국가가 전액 지원해야 될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 즉 그 세월호 특별법 예. 이 부분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 뭐 기존의 관례대로 국비와 지방비 50대 50으로 해야 된다. 예. 이렇게 해서 20억만 편성을 한 상황입니다. 네, 근데 사실 이제 올해는 그 전액 국비를 지원을 했고요. 예, 그리고 안산시 경우는 지금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돼 있기 때문에요. 예, 그런 경우에는 예외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산 온마음센터 운영비 전액을 국비에서 특별 지원하는 것에는 전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기획재정부는 그렇게 얘기하나요? 기획재정부가 지자체에 떠넘기는 이유는 뭡니까? 그래서 앞에 말씀하신 이제 그런 법적 근거 없다는 건데 예예예. 남 의원님 말씀에 의하면 근거가 있네요. 예, 근거가 있습니다. 예, 네. 제가 계속 이걸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뭐라고 대답합니까 기획재정부에서? 제가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한테 질문을 했었는데요. 아, 예. 검토해보겠다고. 검토해본다. 예, 검토해보고 기획재정부랑 다시 협의해보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자체에 뭐 돈이 있나요? 지자체에서는 부담이죠. 네, 예, 국가에서 일단 지원을 해야만이 안정적으로 이것이 운영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온마음센터에서는 지금까지 희생자 가족분들 많이 치료했나요? 예, 지금 얼마 전에 저희가 온마음센터를 방문을 했었는데요. 거기 예. 가족 수가 255가구에 773명. 예, 근데 이 중에서 한 87% 정도인 678명이 대면 상담을 통해서 심리 예. 지원을 한 거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대면 상담을 받지 않은 그런 네. 가족은 직장 생활을 하는 가족이거나 아니면은
뭐 상담을 좀 거부하시는 분들 이런 예. 분들이 좀 일부 있으신데요. 일단 한 87% 되시는 분들은 상담을 좀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운영이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예, 뭐 일단 거기 운영은 거기 센터장님도 설명을 하셨는데요. 일단 그 유가족 대책위원회 안에 이런 어떤 그 심리 지원, 치유하는 그 대책 분과가 있습니다. 그분들과 의논을 해가면서 네.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좀 운영비는 반드시 좀 국가에서 100% 좀 지원을 해줘야 안정적으로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후에 아마 그 여러 가지 그 지역사회 안에서도 다양한 종교기관이나 NGO들이 이런 그 치유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온마음 센터 그것들을 잘 연결하는 역할을 좀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남윤 인순 의원님께서는 울산 울주 아동학대 사망 사건. 네네. 이 사건에 관해서 진상조사 제도개선위원회 위원장을 맡으셨었죠? 예. 네, 오늘 항소심 결과가 나왔는데 살인죄가 적용이 됐어요. 예. 근데 징역 18년이 선고됐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부산고법에서 이번에 이제 그 살인죄를 기소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뭐 피해자와 피해자를 지원하는 그 단체들의 요구가 있었는데요. 예. 이제 그 살인죄를 적용을 된 것은 뭐 사필 규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저는 이제 제도개선위원장 하면서 그 이 피해자분들과 그 지원하는 단체들과 많이 만났었는데요. 예. 이번에 이 부분이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면 이런 아동 학대에 대해서 가볍게 보는 이제 이런 기존의 어떤 관행들이 사라지지 않는다. 이번만은 엄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요구였었습니다. 네. 그런 부분을 이번에 좀 법원에서 보여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하여튼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아동학대 방지법이 제정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좀 있나요? 잘 시행되고 있나요? 예산 인력 괜찮은가요? 예. 지금 이제 9월 29일부터 특례법이 적용이 돼서 예. 이제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도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를 받으면 경찰하고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같이 이제 출동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네. 문제는 함께 출동을 해야 되는 지역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전국에 지금 50개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최소한 전국을 커버를 하려면 이것이 100개로 늘어나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내년도 예. 예산에는 예. 6개 늘어나는 예. 그러니까 현재 50개에서 56개로 늘어나는 정도 네. 되어 있고 그 학대 피해 아동들은 일단 가족으로 복귀를 못할 경우에는 쉼터에 가서 일단 보호를 해야 되는데 그 쉼터도 좀 더 늘려야 되는데요. 지금은 30여 개 정도밖에 안 돼서 그걸 배 이상 늘려야 된다고 했는데 그것도 15개 늘리는데 그쳤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같이 동행해서 출동을 할 경우에 특히 상담원들의 숫자가 늘어나야 되는데 그것도 현상유지가 됐기 때문에 네. 이런 어떤 인프라 구축이 좀 제대로 안 돼서 상당히 좀 걱정스럽습니다. 그렇게 질의를 하셨죠? 예, 질의를 했습니다. 그럼 뭐라고 대답하던가요? 보건복지부 장관은 또 검토해본다고. 아니, 기재부에서 이거를 합의를 안 해준다. 기재부에서. 예.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러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좀 기재부와 좀 적극적으로 싸워야 되는 것이 아니냐. 안 예. 들어준다라는 거로 그냥 그대로 들고 오면 어떡하냐라고 제가 모든 의원들이 강력하게 질타를 했고요. 예. 이번 예산 심의 과정에서 예. 아동보호 전문기관 숫자도 늘리고 운영비도 좀 더 확대하는 것으로 네. 그거는 뭐 여야가 의견이 다르질 않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는데요. 네. 국정감사에서 좀 지적하신 내용인데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근로계약서를 입수하셔가지고 공개하셨습니까? 네네. 그 무슨 내용입니까? 예, 제가 부산 지역 어린이집 근로계약서 6건을 입수를 했는데요. 예. 저도 근로계약서를 이번에 처음 사실을 자세히 봤습니다. 그리고 예. 보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예. 왜냐하면 근로계약서 내용을 보니까 그러니까 원장의 요구에 따라서 보육교사의 휴식 시간이나 출퇴근 시간도 조정을 하고 네. 뭐 이렇게 토요일 공휴일도 을은 이제 근무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가 돼 있었고요. 예. 뭐 교사의 월급도 110만 원, 뭐 상여금과 기타 수당은 없는 것이 원칙, 뭐 이런 식의 내용들이 있어서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앞으로 이제 보건복지부나 고용노동부에서 예. 여러 가지 좀 관리를 하고 좀 감시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린이집 보육교사들 월급이 굉장히 낮다는 거 알고 계시죠? 네네. 최저임금에 가깝은 거죠. 지금 110만 원이라고 그렇죠. 말씀하셨는데. 예. 자, 이래도 괜찮나요? 안 괜찮죠. 예. 예,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은 계속 보육교사의 그 월급을, 예. 공무원의, 사회복지 공무원에 준하는 수준으로 올려야 된다. 그런 예. 걸 지방선거 때도 이슈가 됐었는데요. 네. 보육교사의 처우가 개선이 돼야만이
그 아이들한테 좋은 어떤 그 돌봄을 할 수 있기 때문에요. 네. 그 보육교사들의 그 근무 조건 처우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거 참 어려운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네. 어린이집 원장들은 예. 아주 싼 값에 예. 보육교사들을 활용을 하고 예. 있는데 그 비용을 뭐 국가에서 다 대줄 수도 없고 말이죠.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번에 올해가 예. 소위 이제 그 아이들을 키우는 데서 들어가는 어떤 표준 보육 비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계산하는 해이거든요. 올해가 예. 2014년이. 그래서 내년부터 적용이 되는데 예. 여기서 큰 문제가 그 보육교사들의 근무 시간을 8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12시간으로 기본으로 계산을 해서 하기 때문에요. 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먼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런 어떤 그 표준 근로계약서 같은 거를 하나 매뉴얼을 만들어서 네. 그것이 좀 적용될 수 있도록 어린이집에 그리고 네. 그것이 제대로 안 지켜지면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좀 관리 감독을 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보육교사들이요. 그 원장님 말 안 들으면요. 아주 혼나요. 그렇죠. 딴 데 그만두고 다른 데 가려고 그래도요. 예. 다 이 사발통운이 돌아가지고요. 네네. 못 가게 합니다. 예. 그래서 작년에 그게 이제 어린이집 블랙리스트라는 게 있어갖고요. 예. 어린이집 내부에서의 뭐 여러 가지 잘못된 문제들 비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이렇게 바깥으로 알리게 되면 그 보육교사는 취업이 안 됩니다. 그래서 네. 그런 애들이 저희 방으로도 많이 제보가 왔었습니다. 아, 예. 네. 그 복지부에서 뭐라고 대답하나요? 뭐서 그 블랙리스트나 이런 거는 뭐 인정을 하질 않죠. 인정을 네. 하지 않고 뭐 그런 게 있으면은 지도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어쨌든 제가 한 거는 그런 블랙리스트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공익 제보자거든요. 그런 예. 사람들에 대해서는 뭐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다 좀 재취업을 시켜준다라든지 네. 그렇지 않으면은 누가 내부에서 공익 제보를 하겠는가 네. 그런 대안을 좀 복지부가 마련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제안을 했습니다. 네. 예. 그 박봉회에 시달리는 보육교사들 근무 조건 개선을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예, 일단은 이번에 그 표준 보육 비용 안에 네. 그 보육 교사들의 근무 시간을 8시간으로 기준으로 해서 네. 그 보육료 기준 이제 계산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거만큼 아무래도 보육 비용이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일정하게는 책임을 지고 또 부모들도 또 부모들이 부담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네. 이 교사들의 처우가 좀 개선이 돼야만이 아이들한테도 좋은 어떤 돌봄 서비스가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정감사 열심히 해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시죠. 남윤인순 의원이었습니다. 두통 탈출 펜잘쇼. 시댁이 옆집으로 이사 왔어요. 아우 머리야. 시댁엔 애교로 절, 두통은 펜잘로 절. 잘하면 풀리는군요. 두통에 절, 빠르게 절, 펜잘이 딱인 거죠. 상이동엔 펜잘 레이디. 100년의 편지 써보셨나요? 지금의 마음을 영상이나 음성 편지로 보내주시면 정해주신 미래의 날짜에 전해드리겠습니다.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꼭 전해드리겠습니다. 변치 않는 마음을 전하는 SK텔레콤 100년의 편지. 지금 티스토어에서 다운받으세요. 네, 세월호 참사 6개월. 대한민국의 세월호 증후군은 얼마나 치료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뉴스 정면 승부가 청취자 여러분께 드린 질문입니다. 2645번님께서는요. 한국이 갖고 있는 고질병, 냄비병이죠. 이번에도 다루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라고 적어 보내주셨습니다. 아주 슬프게 해서 보내셨네요.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죠. 네,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개그맨 이동우 씨입니다. 사람들이 주변에서 가끔 그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너 그거 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그때마다 저는 대답을 합니다. 할 수 없으면 어떠니? 시각장애인들은 일상 자체가 도전일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서 밥을 먹는 행위, 심지어는 화장실에 가는 행위. 뭐 그런 것들이 사실은 다 도전인 거죠. 산다는 것은 도전. 뭐 꼭 높은 산을 올라가야 도전이고 큰 바다를 건너가야만 도전이고 그게 아니죠. 살겠다라고 하는 도전, 그 도전에 있는 희망. 이것이 같은 뜻의 단어인 것 같은데 하루하루를 진정한 행복을 느끼면서 살고자 한다면 바로 그 안에 대한민국의 희망과 미래가 함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김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네, 세월호 참사 6개월. 대한민국의 세월호 증후군은 얼마나 치료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드리고 있는데요. 5913번님께서는 안전이 중요하다 말만 많았지 정작 달라진 것은 느끼지 못하겠네요. 참담한 사고 앞에 싸우기만 하는 어른들 정말 부끄럽습니다.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우물정 0945는 의견 보내주시고요.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ES 게시판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들어갑니다. 코웨이에선 정수기 필터 교체하듯이 오염된 매트리스 상단을 새 걸로 교체할 수 있대요. 우와! 게다가 미세먼지부터 진먼지 진드기까지 7단계로 케어해준대요. 우와! 위생까지 책임져야 진짜 침대다. 코웨이 매트리스 케어 렌탈 1588-5200. 오빠 믿지? 오빠가 지켜줄게. 얘는 오빠 어떡해? 쉐보레 슈퍼 세이프티 프로젝트 시즌2. 쉐보레 차량 구매 후 응모 시 추첨으로 스마트 초록 버튼을, 스파크 말리부 캡티바 구매 시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및 다양한 혜택을. 10월 한 달간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기대해도 좋아요. 더 멋있고 더 부드럽고 더 완벽해질 나를. 풀 스테인리스 커브드 내솥과 처음 만나는 초고압 밥맛. 오늘을 더 맛있게. 쿠쿠 풀 스테인리스 고압력 커브드. 쿠쿠. 숨기는 손 큰 사람. 토핑을 2배로 주니까 베이컨, 스테이크, 소세지, 오징어, 새우가 듬뿍. 빵 끝엔 크랜베리 크림치즈와 애플 시나몬이 꽉. 토핑이 2배. 토핑 킹. 와, 맛도 2배네. 1588-5588 피자헛. 지금 주문하면 미디엄 가격에 라지를. 오늘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사이버 검열 논란의 중심에 있는 다음 카카오의 이석우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을 했죠. 영장 거부 발언을 해서 질타를 받기도 했는데요. 오늘 국감에서는 발언이 경솔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오늘 국감 현장에 계셨던 분이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이신 새누리당의 홍일표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 사이버 검열 이 문제 때문에 연결을 했는데요. 급한 대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김무성 당대표가 중국에서 개헌에 관해서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 당내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당에서는 그동안은 이제 개헌을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많았었고, 네. 그래서 개헌 추진 모임에도 이제 많이 가입하고 그랬는데, 네. 대통령께서 이제 이게 지금 좀 이제 천천히 하자, 경제 활성화가 급하다, 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좀 주춤하던 차에, 예. 또 이제 당대표께서 정기국회 끝나고 본격 논의를 하자 이렇게 하니까, 네. 약간 좀 이렇게 갈피를 잡기가 좀 쉽지가 않은 그런 네. 경향도 있는데, 네. 이제 정기국회 이후에 예. 개헌 논의가 좀 활발하게 진행될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 네. 벌써 반응들이 찬반으로 나뉘는 것 같은데요, 당내에서. 이럴 때 나오는 이야기가 이제 친박계에서는 반대하는 얘기를 하고 비박계에서는 그렇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예, 저는 하여간 개헌 그동안에는 이제 개헌을 하는 게 좋겠다. 예. 또 이 워낙 우리가 정쟁에 찌들어가지고 국민들이 정치를 불신하다고 하고 있고, 이제 그 가장 중요한 원인이 이 대통령제라는 이제 권력 구조 때문이다. 네. 이런 차원에서 앞으로 이제 분권형이라든가 새로운 이제 우리 정치 문화를 좀 이렇게 바꿔갈 수 있는 그런 제도로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는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쭤보고 싶은 것이요. 이 카카오톡 검열 논란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오늘 국회에서 어떻게 발언이 나왔습니까? 이 감청영장 얘기하고 법집행 거부 얘기에 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던가요? 그러니까 이석우 대표 예. 말씀이시죠? 예. 예, 이제 우리 법사위가 이 서울 고검 중앙지검 이제 감사를 하면서 참고인으로 이제 이석우 대표를 불렀는데, 이분 말씀은 이제 그동안 자기가 고객의 프라이버시 보호에 너무 이제 인식이 부족했다. 그래서 그동안 해오던 감청영장 집행에 불응하겠다. 이런 얘기를
그런 입장을 고수를 했고. 예. 그리고 이제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응하겠지만, 그러나 이제 앞으로 그 자기들이 메시지 보관 기간을 2, 3일로 줄일 예정이기 때문에, 예. 그 2, 3일 줄이면은 이제 압수수색 영장을 가지고 오는 동안 그 기간이 다 지나가서, 네. 실제로 실효성이 이제 없을 것이다. 예. 이런 얘기도 하는 거를 했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이제 그게 뭐 여러 동료 의원들도 지적을 했지만, 예. 그러면 이게 우리가 그동안 감청영장이나 압수수색 영장이라는 게 뭐 무고한 사람 거를 들여다보자는 게 아니라 네.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이제 이 범죄를 수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또 그것도 법원이 엄격한 영장 심사를 통해서 발부했죠. 발부된 것을 집행하는 것인데, 특히 그 중에서도 이제 거부하겠다고 하는 감청영장이라는 것은 뭐 살인, 강도, 뭐 유괴범, 국가보안법 위반 이렇게 중대 범죄에만 국한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범죄로부터 사회를 방위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사 목적에서 하는 것인데, 예. 그걸 거부하겠다는 거냐. 예. 그렇게 추궁을 했고, 네. 그런 점에 대해서 이제 자기가 상당히 그런 그 법을 안 지키겠다는 것은 아니다. 예. 그러나 이제 현재와 같은 영장 집행 방식은 자기가 이제 더 이상 응하지 않겠다 하는데, 예. 현재 영장 집행 방식이라는 게 이제 실시간 감청은 못 하는 거거든요. 예. 기술적으로 장비가 없어서. 예. 그래서 이제 법원에서 영장이 한 뭐 열흘 동안 이 사람에 대한 감청 영장을 발부한다 하면, 그 열흘 동안 그 영장을 받아서 열흘 그 시기에 이루어진 그 메시지 교환 내용을 모아서 예. 그걸 이제 검찰에 전달했다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 방식을 안 하겠다 이렇게 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게 맞는 얘기라고 보시나요? 그래서 우리로서는 그거는 이제 너무 지나치다. 지나치다. 물론 이제 회사 대표로서는 고객이 떠나니까 그걸 잡기 위해서 또 고객 프라이버시 보호라는 그런 이제 심정을 이해는 하지만, 네. 그러나 법을 떠나서 법 위에서 어떻게 회사 운영하려고 하느냐. 이 회사도 법의 지배를 받는 우리 사회 구성원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 그런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이런 지적을 좀 했죠. 네. 그런데요. 지금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감청영장이라고 하는 것은 실시간 감청만을 의미하는 것이지 며칠 동안 보관된 거 그건 아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지금 논란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문제가 있는데요. 예. 이게 이제 이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이제 감청을 허가하는 영장을 발부할 때 예. 그 감청이라는 것은 이제 원래는 통상적인 의미는 이제 실시간 감청이 가장 전형적인 모습이겠지만, 예. 그러나 그것이 꼭 실시간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론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해석상의 차이가 있네요. 네, 그러니까 영장을 집행해서 이제 영장을 구체적으로 집행하는 현장에 가져올 때 예. 과거의 것에 대해서 가져달라 하면 그건 이제 압수수색 영장으로 가는 거고, 네. 향후 이루어지는 어떤 그 대화에 대해서 실시간 그 영장을 해달라 하면은 그건 이제 감청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거를 현재는 이제 실시간으로 들을 장비가 없으니까, 네. 그동안 이 다음 카카오에서는 그 기간 동안의 대화 내용을 모아서 그것이 끝난 뒤에 전달하는 식으로 했다는 것인데, 네. 그게 법에 위반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법에 위반되는 거라고 보는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예. 이제 그 감청이라는 것이 여기서 꼭 실시간 감청, 예. 이렇게만 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감청은 실시간 감청이지 뭐 뒤늦게 감청한다는 것은 기록된 서류를 압수수색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런데 이제 그거는 이제 미래의 시점에 대해서, 장래 다가올 시점에 대해서 감청영장을 청구할 때에는 예. 들을 방법이 없으니 예. 그렇게라도 하자.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그냥 그럴 경우에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라. 감청 영장을 받지 말고 이런 얘기 같은데요. 아니 이제 그렇게 되면은 예. 앞으로 이제 이 어떤 사람이 뭐 살인죄를 저지르고 예. 대화방을 통해서 서로 모의를 한다고 할 때 이 사람에 대해서 앞으로 일어날 그 대화를 이제 들어야 되는데 예. 그것이 다 지난 뒤에 들으려고 하면 예. 그 이제 보관 기간도 짧고 예. 없어져 버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수사상 문제가 있다. 네, 현재 기술 수준으로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러면 그 기술을 개발을 해가지고 하거나 아니면 감청 장비를 설비를 도입하거나 뭐 그 많은 예산 들여서 도입한다고 했다고 그러던데 뭐 그렇게 해야 할 일이네요. 앞으로 그렇게 뭐 하도록 지금 현재 그 다음 이석우 대표가 그 과거 방식을 이제 안 하겠다 이러고 이제 통신비밀보호법에 보면은 이제 감청영장에 대해서 이 통신업자가 협조할 의무까지 규정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협조할 의무를 이제 잘 구체적으로 정해달라 이러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 사이버 포렌식 장비라고 말이죠. 그냥 대검찰청에서 디지털 증거물을 직접 수집하는 그런 기계까지 대량으로 구입했다고 알려져서 국민들 불안해하죠. 이제 실시간 감시하나 보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보십니까? 현재는 뭐 특히 다음 카카오나 이 대화방 이런 거는 그렇게 못하고 있나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은 안 되는 거고요. 네. 정원 실시간 감청은 없다 이렇게 단언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상태 그렇다는 얘기고요. 앞으로 무슨 장비 같은 게 개발이 되거나 하면 뭐 그때는 하면 또 별개 얘기겠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홍원 국무총리가 허위사실 유포나 명예훼손은 감청 대상이 아니다라고 얘기한 것은 맞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그게 이제 이제 그동안 검찰이 해왔던 얘기가 좀 뉘앙스가 다르다 해서 그게 좀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명예훼손죄 이런 거 이제 그건 뭐 연예인이나 과거에 뭐 피해를 당한 분들이 이제 SNS가 워낙 급속도로 전파되다 보니까 그런 피해가 커서 그런 거를 이제 수사하는 과정에서 압수수색도 있었고 이랬지만 감청은 이제 그런 거와는 전혀 관계없이 그런 사건에는 전혀 적용이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 얘기였군요. 알겠습니다. 국정감사 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셨습니다. 새누리당의 홍일표 의원이었습니다. 네, 정치권에서는 온라인 검열 시대가 시작됐네 아니네 입씨름이 상당하고요. 정부와 검찰의 목소리도 좀 애매한 면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카카오톡 검열 논란의 본질이 무엇인지 박경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국정감사에서 카카오톡 관련 이야기 많이 나오는 거 알고 계시죠? 네네. 실시간 감청이 불가능하다. 카카오톡 쪽에서는 그렇게 밝혔습니다. 이건 믿으십니까? 이 말은 믿어도 될 것 같습니다. 통비법에 사업자의 협조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만 협조 의무가 지금 없는 설비를 구매해서 설치해야 될 의무까지는 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현재 설비상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현재의 실시간 감초는 없다. 다만 이제 그동안에 검찰이나 경찰에 제공한 그 대화 내용은 그러면 이제 지난 내용들이 보관돼 있던 것. 그러니까 이제 지났다는 게 뭐냐를 봐야 되는데 청구 시점 기준으로는 그러니까 검찰이 감청영장으로 카카오에서 그러니까 제목이 감청영장으로 되어 있는 문서를 가지고 받아갔던 것은 그 청구 시점 기준으로 그 미래의 송수신이 될 메시지들을 받아간 것으로 보입니다. 미래의 송수신될? 송수신이 될. 청구 시점 기준으로. 그러니까 영장 청구 시점에 아직 송수신이 완료되지 않은 메시지를 감청영장으로 받아간 것입니다. 그럼 이게 잘한 겁니까? 그 잘못했다고 말하기도 어려운 게 전병헌 의원이 그 2012년도 대법원 판례 찾아내기 전까지는 사실은 누구도 그 관행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즉 그 아직 그러니까 미래 문자 메시지 또는 미래 이메일, 그러니까 청구 시점 기준으로요. 청구 시점 기준으로 미래 이메일이나 미래 문자 메시지는 감청영장으로 받아가는 거다. 라고 검찰은 생각하고 있었고, 또 법원도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영장을 그렇게 발부했겠죠. 그래서 카카오톡이 그걸 제공한 것은 그 잘못이라 할지라도 법원의 책임이 훨씬 더 큽니다.
카카오톡이 잘못이라고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네. 그 법원이 그런 영장을 그 2012년도 대법원 판례를 보지도 않고 예. 그 미래 문자 메시지를 가져오라는 내용의 문서를 감청영장으로 발부한 것이 잘못이고, 예. 카카오톡은 그걸 따랐기 때문에 예. 그것이 따른 것이 잘못이라면 뭐 그걸 잘못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말하자면 이제 지금 쟁점이 말이죠. 네. 이 감청영장의 대상이 되는 것은 실시간 감청이냐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 직접 감청을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감청 설비가 없다면서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감청영장 발부하고 한 것이 잘못됐다 이런 뜻인가요? 질문을 좀, 질문을 잘 이해 못하겠는데요. 박 교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을 좀 해주세요. 어떤 뜻인지 정확하게. 뭐 러프하게 말하자면, 다음 카카오가 지금까지 그 감청 영장을 받았을 때 그 미래 문자 메시지를 모아서 제공한 것은 그건 다음 카카오의 잘못은 아니다. 네. 네. 그러면 이 감청 영장이 그동안에 집행된 것은 합법적인 거라고 보시는 입장이신가요? 아닙니다. 지금 2012년도 대법원 판례 지금 전병헌 의원이 이제 사실 이 법학 전공자도 아니고 정치학 전공하신 분이 그걸 찾아내서 이게 밝혀주셨는데, 그것에 따르면 지금 다 영장도 영장 자체가 잘못 발부된 거였죠. 왜 잘못 발부됐다고 보시는 거죠? 그 설명을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실시간 감청만 감청이다. 네. 즉 이제 정해진 수신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통신에. 그러면 그 수신자와 동시에 또는 수신자보다 조금 일찍 그 중간에서 가로채야만 또는 수신자와 동시에 그 수신을 해야만 그게 감청인데 그 지금 현재 카카오톡이 받아온 감청영장은 그런 걸 요구하지 않았거든요. 그런 걸 요구한 게 아니라 그 청구 시점, 그러니까 영장 청구 시점에서 그 미래에 뭐 앞으로의 뭐 한 달 동안에 이 계정에 오고 가는 뭐 문자 메시지를 모아다 달라라고 해서 그 검찰 입장에서 검찰 기준으로 보자면은 실시간으로 수신자와 그 정해진 수신자와 동시에 보는 게 아니었죠. 그래서 이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건 실시간 감청은 아니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감청영장의 대상이 아니고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어야 할 터인데 검찰도 잘못했고 법원도 잘못했다 이런 입장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예. 네. 이제 그런데 그런데 압수수색 영장으로도 사실은 그 그러니까 미래에 이 계정에서 미래에 오고 갈 카톡 메시지를 받아달라 이런 내용의 수사는 사실 압수수색 영장으로 할 수도 없죠. 왜냐하면 지난 거 갖고 해야죠. 앞으로 건 안 되죠. 지난 걸. 그렇죠. 알겠습니다. 시간이 더 돼가지고요.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경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초보 운전자 수지입니다. 도로는 무섭고 차는 왜 이리 많은지 엄마야. 그래서 저는 살아있는 친구를 만났어요. 반응형 블랙박스 유라이브. 와, 정말 살아있네. 유라이브. 살아있는 블랙박스 유라이브. 삼성 신도시 분양 속보입니다. 눈앞엔 골프장 조망, 단지 앞엔 초중고교와 도서관, 중심 상업시설까지 가까운 968세대 대단지가 옵니다. 상위 40개 건설사 중 부채 비율이 두 번째로 낮다는 그 동일이죠? 삼성이 아껴둔 중소형 대단지, 고양 삼성 7블럭, 동일 스위트 1차. 문의 0238-7373. 의정부의 금강 펜테리움 센트럴파크에 새바람이 불어옵니다. 도봉선역까지 연결되는 BRT 개통 예정, 수변공원, 천보산의 푸른 자연과 전세대 4베이, 판상형 설계로 공간의 여유까지. 10월에 찾아옵니다. 밀라기지구 금강 펜테리움 센트럴파크. 문의 1899-7566. 안녕하세요. 금난세입니다. 자녀 성장에 있어 환경보다 중요한 게 있을까요? 서울대를 품은 신도시에서 아이들의 꿈을 키워주세요.
유학 가자 10월 시흥대 곳 한라 비발디 캠퍼스. 서울대 시흥 캠퍼스 조성 예정. 문의 1688-2600 한라. 더 나은 미래의 시작. 장사가 잘 돼야 좋죠. 중소기업은 기술이 생명이죠. 나만의 창조가 신한을 만나면 나라의 창조가 됩니다. 서민도 중소기업도 행복해지는 창조적인 생각 누가 하고 있습니까? 신한은행. 네, 세월호 참사 6개월. 대한민국의 세월호 증후군은 얼마나 치료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5505님께서는요. 세월호 이후 기억에 남는 것은 유병헌 회장으로 온 나라가 시끄러웠던 것, 서로 싸우기만 하고 싸움질만 일삼았던 정치권의 백태뿐입니다. 이렇게 적어주셨군요.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통시사 주간지 주간경향 그리고 아시아 지역 전문 월간지죠. 매거진 N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3부에서 뵙겠습니다.